자, 북한의 도발 후에 윤석열 대통령 어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찾아서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이행, 그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추진 등을 지시를 했습니다. 자, 보면요.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또 미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자, 북한이 이 메시지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좀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또다시 또 도발을 할까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마 지속적인 강대강 대결을 추구할 거고요. 상당히 위험하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그 신정부 들어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한미 심지어는 한미를 이렇게 연합 운영도 하고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는 이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그거를 이제 거부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런 행동 자체에서 심지어는 이제 작년에 그 보면은 우리 그 대통령 캠페인 할 때도 예를 들면 선제 타격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해서 사실은 이제 상당히 언짢은 상태일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마 대화에 대해서는 아마 당분간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물론 언젠가는 제재가 심해지고 경제가 어려우면 궁극적으로는 아마도 이제 나중에는 대화에 응하겠지만 이제 거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제사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일본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his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the threat that it does pose to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1万5000キロを超える射程となり、その場合、米国本土が射程に含まれることになります。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후에 미국의 반응을 가장 많이 살피지 않을까 싶은데 왓슨 백악관 NSC 대변인,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조한범 위원께서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는 언제쯤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말한 게 이 한미가 네. 현명한 판단을 제고할 때까지 압박을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을 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무모한 도발을 하는 것 같지만 원하는 건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 국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강대강 국면이거든요. 9월부터 이제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게 이제 시발점인데 그 이유는 북한이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고 핵 위협을 증가시키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불가피하게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북한은 자기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한미의 군사 동향이나 외교안보적 동향이 있으면 여기에 계속해서 맞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ICBM 쏜 것도 사실은 푸놈펜에서 한미일 확장 억제, 그다음에 북핵에 대한 강력한 억제에 대한 합의, 여기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미가 또 동향을 보이면 북한이 또 대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ICBM 기술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기술적 필요성에 따라서 ICBM을 또 발사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동창리 서해 인공위성 발사장 북한 명칭으로 거기에서 지금 동향이 지금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 서해 인공위성 발사장의 증개축 지시했고 또 군사용 정찰위성을 조기 확보를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거기서 우주로켓, 인공위성을 탑재한 우주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근데 그 그렇군요. 로켓은 이제 엔진을 동일하게 ICBM을 쓰니까 ICBM 능력이 향상되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정 안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국면이 열리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핵실험을 마지막 카드로 이제 사용을 하겠죠. 네. 우리 군은 어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서 ICBM 발사대 타격 훈련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대응 차원에서 무력 시위에 처음 동원된 F-35A, 바로 보시는 이 기종입니다. 장흥근 교수님, 이 화성 17형 발사 의미가 분명히 있을 테고요. 우리가 또 F-35A를 띄운 것은 이 정도면 대응이 적절했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상징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네, 있을 어떤 거고요.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미사일을 쏘면은
우리 입장으로서는 만일에 공격을 미사일 공격을 하게 되면은 원점 타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런 스텔스기라든가 뭐 이런 걸 동원을 해서 저렇게 이제 원점에 대한 타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니네들이 이런 공격을 하게 되면 니네들도 상당히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이제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성공 의의를 좀 더 보면요, 그 ICBM 성공에 대한 좀 저희가 이 ICBM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2단 분리가 되고 또 이게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떨어졌잖아요. 이것도 아마 일본을 노리고 했을 것이다. 아니면은 뭐 기술적인 문제로 그렇게 됐을 것이다. 얘기도 많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면은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동쪽으로 쏴서 일본 열도를 지나서 이제 태평양상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 이제 그 지금 동창리 발사장쯤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서해안 쪽으로 해서 위성 발사체 쏘듯이 예. 그렇게 발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두 경우 다 이제 상당한 그 이제 외교적 문제들이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일본을 넘어서 가고 만일에 태평양 쪽으로 가게 되면 아마 미국이 실질적으로 그런 큰 미사일이 날라오면 요격을 할 겁니다, 아마도.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저렇게 계속 고각 발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외교적인 문제는 분쟁은 피하자. 그래서 최소한도의 그런 그 분쟁을 피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험 발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렇게 대부분 다 고각 발사를 하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고각 발사를 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번에 이런 그 화성 17형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제 MIRV라 해서 저렇게 여러 탄두를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사를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저렇게 하게 되면 저거를 다탄두로 저렇게 떨구려면은 정상 궤적 아니면 고각 궤적으로는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 화성 17형을 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늘 결국 이제 추진체를 검증을 해서 네. 사거리 측면에서는 적어도 ICBM으로서 확실한 단거리를 포함해서 기술을 확보를 했다. 다만 얘가 뭐 재진입이라든가 뭐 이런 그 후추진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MIRV를 여기저기에 뿌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상 궤적으로 아니면은 시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럼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사거리 면에서는 어느 정도 갖췄지만 다른 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그런 거죠. 검증 자체가 안 되고 이 검증이 사람들이 안 원래 됐다. 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 2017년 11월에 쐈던 화성 15형도 예. 그 지금 분석 결과를 보면은 진짜 탄두를 실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도 이제 왜냐하면 모의 탄두 같은 거를 실어서 하는데 실제 그때는 이제 탄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분석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은 ICBM은 미국에 대한 핵 억제력을 위해서 북한이 지금 계속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사거리 성능 정도 보여주고 자기들이 이런 미사일 성능을 보여주는 수준이지 실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예. 뭐냐면 지금 고각 발사에서 지금 1000km 이내를 하는 건 이 시험 발사할 때는 미사일 탄두 쪽에 텔레메트리라는 신호 수신 장치가 있어요. 네. 그 신호를 받아서 얘가 제대로 가는지를 보거든요. 근데 수천 킬로미터 넘어가면 이 텔레메트리 신호 수신이 안 되거든요. 네, 북한 네. 인공성이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목표물 탄착 지점에 관측선이 가 있어야 돼요. 네. 목표물을 탄착했는지. 근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그냥 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라고 그러지만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1000km만 돼도 사실은 그 발사 원점에서 텔레메트리 못 받습니다. 직접적인 지상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무인기를 띄우든 어쨌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아니라 그러면 1000km만 돼도 이게 지구 음영 지역 때문에 이게 둥글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네.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오늘 발표한 숫자가 예를 들면 999.2km 사거리다. 뭐 예를 들면 6040.9km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이론적으로 자기들이 분석했을 때 이런 거지 실제 그만한 거리를 정확히 쟀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네. 맞죠? 네. 어제 있었던 북한의 화성 17형 시험 발사 관련해서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